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66년도에 그 경북 청송 안덕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졸업을 하고 성적을 맞추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경주 동국대학 캠퍼스가 있어서 다른 학과를 가려니까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좀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뭐 편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시골 촌놈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 역사다. 이래서 이제 역사학과에 들어가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 30년을 이렇게 후배들인데 밀렸어. 또 선배들인데 끌렸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뭐 스스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한 20년 딱 강의를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 와서 보니까 나이도 이렇게 각각 다르고 지역도 전혀 다르고 또 직장도 아마 각기 다 다른 부분이 있어갖고 이 넓게고 다양한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라고 걱정이 굉장히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32강좌를 이렇게 개설했는데 제가 끝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뭐 한두 번 빠지시라도 끝까지 종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제가 분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이라는 분야를 협소하다 보니까 요 역사학을 좀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별반 이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강의하는 중이라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바로 손 들고 이렇게 쪼크를 주지 마시고요. 강의 끝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러면 제가 다음번에 공부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의를 한다는 게 그 내 스스로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새롭게 알고 있는 부분 또 지난번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올 한 해 동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뵙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그 다음에 김해에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도 중인 해송 스님 이런 분들 다 일가견을 이루시고 해서 이 짧은 시간에 2시간 짧은 시간을 위해서 진짜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하나는 좀 잘 왔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유언이라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열반송입니다. 열반이 드는 송, 노래 송자를 대부분 씁니다. 근데 이제 중광 스님이 말씀하셨죠.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그래서 오늘은 괜히 왔다 가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국사기는 교재가 부실합니다만 삼국사기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삼국사기다. 그리고 거기에 동반해서 삼국유사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삼국사기는 나라에서 만든 정사고 삼국유사는 그냥 개인이 만든 소설책 같은 이 야사를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시간과 다음 삼국유사 시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그 강의를 주제로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수레바퀴는 두 쪽이 있어야 됩니다. 두 쪽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두 책이 우리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어쩌면은 성서와 같은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여러 있지만은 지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외에 새로운 역사책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 한국 역사는 이 두 책에 의해서 아마 역사가 해석되고 또
발전하고 연구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 한국 역사의 성서와 같은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주제를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전공이 고고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흔히 어떤 인터뷰 같은 데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는 경주에 오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근거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느 해설사 가더라도 삼국사기에는 이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고 이 유적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고 삼국유사는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전제가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를 근거로 대부분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책이 어떠한 책인지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나가서 문화유산 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 공부를 한다든지 이 두 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모래 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다음 주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듣고 선생님 책들을 한 권 사셔갖고 정말로 서점에 없으면 요즘 인터넷에도 볼 수 있으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한 번씩 쭉 훑어보면 처음부터 끝장까지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중에 목차를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보시고 나면 흥미가고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에 답사를 간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만 체크해서 읽으시면도 굉장히 그나마 도움이 되고 이렇게 아마 그 역사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깊이가 아마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책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다. 이렇게 이제 국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보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9권이죠. 9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면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고 있는 책이 경주 안강에 있는 옥산서원 동락당 장서각에 있던 삼국 그 사기를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아직도 지금은 동락당 장서각에도 이렇게 서구가 이렇게 있고 철망으로 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삼국사기는 아마 그 뒤에 아마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서 아마 유물전시관에 아마 옮겨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실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오신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십니다. 선생님 삼국사기라고 하는데 밑에 표는 삼국사기라 했는데 책 제목은 삼국사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중에도 흔히 이야기하죠. 삼국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삼국사기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아마 이 사기는 사마천이 그 동양의 역사를 쓰게 되면서 가장 동양 역사의 기본적인 그 어떤 표준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사기라 했기 때문에 아마 김부식도 아마 삼국의 역사, 삼국사기 이렇게 아마 지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라고 옥산서원본과 잔존하는 삼국사 표제는 삼국사 조금 전에 보신 삼국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뭐냐라면은 이 책이 첫 번째 만들었던 책이 전해져 오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국사기가 5번이 본격적으로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판본이 바뀌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찰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나무 팔만대장경처럼 나무에 뭐랍니까? 이 글자를 거꾸로 새겨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탁본을 해서 이게 찍어서 책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게 배포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탁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각을 이렇게 글자로 나무 각을 해놓으니까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옷이 떨어져 나오거나 또 많이 힘줘서 많이 미는 데는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하려면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판각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판각할 때마다 글자가 그 시대에 안 쓰던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져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다른 표현으로 된 부분이 있고 또 아마 이 조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열정을 갖고 있어도 그 수없이 그 수만자 되는 글자를 다 새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틀리게 이렇게 이렇게 새겨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책이 삼국사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책 표지가 삼국사로 되어 있지만은 이 책이 삼국사기라고 불려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 있냐라면은 동문선입니다. 동문선. 1478년인데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에 온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이 동문선에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또 조선시대 초기에 아주 뛰어났던 시와 또 문장 이런 부분 아주 뛰어난 문장을 추려서 이 133권이나 책을 모은 겁니다. 그 중에 김부식이가 썼던 삼국사기의 표가 거기 왜? 아주 명문장이기 때문에 김부식이가 50권의 책을 삼국사기 50권의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 50권을 만들고 앞에 우리가 그 결제 받으러 갈 때 앞에 서류 한 장을 붙입니다. 이 자료를 첨부해서 이 결제란에 서류를 붙이는데 그 결제란에 올리는 명문을 우리가 진삼국사기 표랍니다. 표라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글을 표라고 보통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올린 진삼국사기 표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러니까 삼국사기 책 앞에는 이 진삼국사기 표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동문선에 있는 그 삼국사기 표를 붙여서 아마 삼국사기 번역본 같은데 제일 앞에 표지에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지만은 삼국사기에는 김부식이 올렸던 진삼국사기 표기 없고 동문선의 자료를 옮겨와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뭡니까? 삼국사기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지었다는 표현되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뭐냐라면은 삼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여기 삼국사기 부분들은 뭐냐라면 삼국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요즘 또 대부분 다 줄임말 많이 쓰죠.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줄임말 써갖고 한참 생각해 봅니다. 그죠? 그렇게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은 줄임말이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줄임말들이 굉장히 길죠. 왜? 이 짧은 공간에 그 뜻을 표현하려 하면 동일하게 쭉 쓰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뭐 문장 쓸 때도 뭐 이하는 뭐다 한다 이렇게 줄여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해동 삼국사기라고 하면 이름이 지어지는 것을 아마 삼국사 이렇게 아마 불렀기 때문에 삼국사라고 아마 지었을 것이다. 아니 표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국강산 광개토경 평남 호태왕 이게 이제 광개토왕입니다. 국강산 광개토 호태왕을 우리가 광개토왕, 광개토대왕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제 압축해서 글을 줄였기 때문에 아마 삼국사기도 해동삼 원래 이름은 아마 김부식이가 송나라의 책을 만들고 34년 지난 후에 이제 송나라에 이게 진상합니다. 우리 해동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라고 책을 이렇게 송나라에 보내죠. 그 남송입니다만 이렇게 송나라에 보냈는데 그때 보면은 해동 삼국사기라고 지어 있어서 아마 김부식이 처음 지었을 때는 아마 해동 삼국사기로 했는데 아마 그 해동을 우리가 외부를 표현할 때는 아마 해동을 넣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삼국사기가 정확한 명칭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삼국사라고 표현하게 되면 또 헷갈립니다. 왜? 삼국사기를 쓸 때는 벌써 그 이전에 고려 초기에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지을 때는 고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200년 정도 후에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신라가 만능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200년 후에 이렇게 삼국사기를 지었는데 그 중에 바로 신라가 망하고 바로 다음에 그 고려백제 신라 역사를 쓰는 것이 삼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만 전하고 책 내용은 없죠. 삼국사라는 책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부식이가 자료를 모을 때 삼국사기 자료를 보고 이렇게 집필을 합니다. 근데 그 자료가 전혀 남겨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구삼국사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입니다. 우리가 요즘 또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성계가 건국했던 조선을 그 전에도 있었죠. 우리가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여러 조선이 3조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통성을 잇기 위해서 나중에 조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조선을 뭡니까? 꽂아 써서 옛날 조선에서 고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고조선이라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는 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명칭을 붙일 때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앞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도 삼국사인데 우리는 앞에 부를 때 부삼국사기 이렇게 대부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칭도 삼국사기지만 우리가 부를 때도 삼국사기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부를 거예요. 아마 또 하나 이렇게 삼국사로 표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삼국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아마 이 서문이나 발문만 읽어보고 아마 삼국사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삼국사기 내용이 자세히 보면은 이 삼국사기에 대한 삼국사기로 직접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삼국사기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어떻게 편찬되어 있냐라면 삼국사의 편찬은 김부식 편수 총책임자입니다. 편수. 그래갖고요 삼국사기 우리가 편찬했다 하지 저술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필하면은 저술, 뭐 저자 이렇게 대부분 표현하는데 이 역사책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편찬했대.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중에 어떤 교재 같은 걸 보게 되면 누구 이게 저자이라면 이 사람이 직접 이 책을 지었구나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무슨 편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여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그걸 했구나. 그러면 이게 편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는 기존에 있던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세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술했다는 표현보다는 편찬했다 이렇게 하고 그 편찬했던 사람의 우두머리를 이제 보통 편수를 하죠. 편수.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는 김부식 외에 그 10명의 사람, 그러니까 11명이 삼국사기 편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관여했던 사람이 이제 보조죠. 10인인데 보조 역할을 했던 참고. 우리 어디 뭐 참고서 이렇게 보통 참고서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명칭입니다. 참고인이 8인이고 여기 이제 김용원, 최우보, 이황준, 박동주, 서안정, 허홍재, 이온문, 최삼복 여기 이제 보조를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광구라 해서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 김충효, 정순명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김부식이 편수가 되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지은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김부식과 가까이 되는 내시들, 궁에 있는 내시와 이렇게 이제 강관이라 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사원부, 뭐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강관이하면 언론, 이거 좀 언론에 보통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언론을 표현한 사람과 왕을 보필했던 내관들이 김부식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해동의 역사를 지은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편체는 어떻냐면 그 편체는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기전체와 편년체 있습니다. 기전체는 동양의 역사 기법입니다. 동양의 역사 기법. 왜냐하면 분야별로 사마천 사기부터 있었던 부분이고요. 편년체도 역시 그 사마천 사기 이전부터도 편년체가 있습니다. 왜? 연대별이죠. 편년체라는 것은 연대별입니다. 1999년도에 무슨 일이, 2000년대에 무슨 일이, 2003년도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 오늘날 서기처럼 이게 연대별로 쭉 하는 것을 우리가 편년체랍니다. 연도별로 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편찬하는 부분에 이제 편년체를 보통 표현하고, 여기 사마천의 기전체는 어떻게 네 가지 분야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봉기가 50권 중에 봉기가 28이고 여기 연대표입니다. 연대표. 나중에 연대표가 되어 있고 요거는 여러 가지 잡지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전 신하들의 인물 10권을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기전체라는 것은 봉기, 왕에 대한 기록, 봉기입니다. 왕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봉기에 기자를 따옵니다. 그 다음에 열전의 전자, 신하의 인물. 그러니까 그 기전체라는 것은 왕의 기록과 신하의 기록이 있는 역사 기법을 우리가 기전체를 한다는 거죠. 기전체. 요거는 아마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마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봉기의 기자와 열전 전자이기 때문에 기전체.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왕에 대한 기록과 신하에 대한 기록이 있구나.
중국의 대부분 역사책들은 열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전을. 그러니까 신화 중심으로 역사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반면에 이 동양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삼국사기는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전 중에 많은 사람이 나오죠. 나중에 뭐 읽어드렸을 바보 온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 온달 실제 인물이야. 실제 인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50권도 있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50권인데 이제 앞에 보면 책밖에 없는 이유가 50권이고 이제 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권이 할 때 한 책이랍니다. 한 책 이렇게 이제 책하고 그 안에는 여러 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보게 되면 여기 보통 보십니까? 삼국사기권 제7, 요 7권이거든. 삼국사기권 제8. 시작과 끝에는 꼭 이렇게 자기 무슨 이렇게 몇 권째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 책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그 토요일날 방과 수업이고 수업을 마치면은 만화방에 갑니다. 그때 만화방에 가게 되면은 돈 30원 내고 읽을 만큼 읽어야 돼. 막 눈이 빠지게 사실 5권 읽어야 되는데 몰래 한 10권쯤 읽고 이게 30원 주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상중하 이렇게 그 철로 이렇게 철사끈으로 묶어 갖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삼국사기도 이렇게 묶어 놨지만 여러 권을 한꺼 묶고 한 책. 여기 이제 9개 이렇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이렇게 신라 번기 있죠. 번기. 아, 여기에는 신라 번기구나. 여기는 백제 번기구나. 또 그다음 고려 번기처럼 이렇게 번기로 이렇게 대부분 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연대표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봉기가 28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표, 연대표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서력 기원전 몇 년도에는 중국에는 무슨 나라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무슨 나라고, 백제는 무슨 나라고, 신라는 무슨 나라고, 이렇게 대부분 표를 만들죠. 거기 보면 동일합니다. 서진에 있어서의 기록은 함령 원년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신라에는, 주 페이지 넘어가니까, 신라에는 미추니사금 때가 미추니사금 14년이고, 고구려에는 서천왕이 원년이고, 그 다음에 고이왕, 백제의 고이왕은 뭡니까? 42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맞춥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잡지 동일, 잡지 몇 권, 이런 식으로 대부분 표제를 하고 지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열전, 그 다음에 열전 이렇게 대부분 다 앞에 해서 50권 안 합니다. 50권. 그러니까 이제 열전은 여기 41권부터 50권까지 되는 거예요. 10권이니까. 이제 그 체제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봉기는 28권인데 고구려에 대한 봉기가 왕에 대한 기록이 10권, 백제 왕에 대한 기록이 6권, 신라는 12권인데 5권과 7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량을 나누게 되면은 고구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백제가, 근데 신라는 5권인데 신라가 이 역사가 사실 삼국의 역사인데,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만 그 668년에 고구려 통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사기는 668년에 끝나야 되는데, 그 삼국사 내용 어떻습니까? 통일하고 난 다음에, 신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후삼국까지 포함해서 멸망한 992년에 와서 935년에 멸망한 시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 삼국의 역사와 통일신라 시대 역사와 후삼국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통일신라 시대의 권이 7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김부식을 사대주의적 사관이라 하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김부식이 신라 왕시대 후손이고 신라 역사를 부흥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집필했던 의도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량을 나누면은, 그죠? 그러니까 삼국에 대해서는 이게 신라를 압도적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1인칭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김부식이 현재 당대는 고려시대 사람이 학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22살까지 17살 때까지 관직에는 22살 나갑니다. 17살까지 경주에 살고, 경주의 왕족의 후손으로 경주에 태어나서 경주에서 공부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라에 대한 애착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도 백제도 다 우리의 나라라고 기록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그 역사학자의 어떤 그 객관성이 기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봉기에는 28건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합쳐서 총 28건, 50권 중에 28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대부분 한 8, 90%가 열전에 그 비율을 두는데 거기에 비해서 삼국사기는 거의 절반 이상을 봉기에 두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봉기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정치, 가장 중요한 게 정치.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났다. 전제, 어떻게 백제가 쳐들어왔다. 외교, 당나라가 어떻게 했다. 등이 있으며 정치에는 축성, 정치 중에서는 가장 성을 쌓는 거, 그 다음에 공신을 수리하는 거, 임해제를 수리했다. 그 다음에 인력 동원, 그 다음에 순행기사, 그죠? 진흥왕의 순행기사, 관리 임명, 누구누구를 상대 등으로 했다. 관청의 설립, 그죠? 무슨 불을 설치했다. 종교적, 이 차원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등의 기타의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왕이 제위하면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연표, 표입니다. 표는 쉐이골인데 조금 전에, 박역거세는 몇 년도에 태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간수하게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신지. 이런 간략한 부분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순왕까지. 1대 박역거세부터 56대 경순왕까지를 기록을 해두고, 거기에, 요때 당시에 문무왕 때는 백제는 누구였고, 백제는 멸망 단계였고, 그 다음에 그 태종 무열왕 때는 뭐 어떻다. 고구려에 어떻게 보장왕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게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 표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연대표, 역사표입니다. 역사표. 그 다음에 잡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생활에 하는 생활상들, 생활 규제, 법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거고, 입고 있는 복식은 어떻고, 마차는 어떤 그거, 옥사, 여기는 감옥이 아니고 이제 가옥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 나중에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리,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입니다. 19권 중에 제사와 복식, 마차, 옥사, 무슨 두 건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리, 신라에서 자기의 영역이나 경계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7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전입니다. 우리가 봉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에서 기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10권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김유신은 대단하다. 이 10권 크게는 5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권 안에 기타 이름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68명인데, 김유신 빼고. 그러면은 이 68명을 7권이고, 김유신이 어떻습니까? 상중하 쉐건입니다. 열전에. 아마 고려가 되고 신라가 멸망한 지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봤을 때는 삼국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대표적인 인물들을 추렸어. 예술인부터 시작해서 승려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 추렸는데 이 중에 김유신이 상중하 쉐곤을 차지했다는 것은 압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유신 답니다. 그래서 7세기 때, 그리고 중심이 뭐냐면 7세기 때면 600년대, 600년대부터 통일 전쟁 시작했다 700년까지 보통 이게 6세기 때에 대부분 이제 기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600년대에 우리 서기로 하면 600년대에 가장 모든 기록되어 있고, 그때 활약한 인물 34인, 또 나라를 위해 죽은 21인. 그러니까 이제 삼국 통일을 위해서 활약한 34명과 또 나라를 위해서 죽은 21명.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국 충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기록이 대부분 표현됩니다. 여기는 물론 백결 선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술인도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전쟁터에 나가거나 이렇게 죽었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위국 충절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을지문덕, 거칠부, 장보고, 사다항, 박재상, 온달, 최치원, 이런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이야기로 들었던 모든 역사적 인물은 어디에서 왔다? 삼국사기 열전, 이 10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의 인물상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중에 삼국사기 책을 딱 사시면 한 권을 읽는 삼국사기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럼 1권부터 50권이 있는데 목차가 쭉 있는데 1권부터 28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의 본기 왕에 대한 이렇게 기록이고 나머지는 요거는 신라 시대 사람들 생활상을 이야기하고 요 연대표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신라시 고구려 백제 사람들의 인물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41권부터 50권 사이에 열전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에 보면은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로 그 사람 인물을 간략하게 대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신라의 인물 왕에 대한 인물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삼국사기 첫 번째가 신라 본기니까 본기에 보게 되면 일대 박역교세부터 쭉 오심대 경순왕까지 이렇게 기록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필요한지 오늘 내가 무슨 신문왕릉에 답사간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앞에 쭉 보고 신문왕릉 31대 신문왕릉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서너 페이지가 딱 있으면 그걸 딱 읽고 신문왕릉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면 그때 신라 시대의 어떤 상상들이 그대로 읽어주고 거기서부터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왜? 문화유산 해설서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책들을 기본으로 읽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 해설사마다 이야기가 뭡니까?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하지만은 스토리를 풀어가는 것들은 다 이게 다양하게 다르다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삼국사의 내용을 찾아가는 유적에서 딱 그렇게 선행해서 보고 읽고 가서 이야기하면 정말로 내가 몰랐던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구나. 정말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거는 삼국사기 기록하고 현재하고 전혀 안 맞네. 삼국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허구네. 그러면 이 유적은 아니고 후대에서 또 위작이거나 위조거나 이렇게 변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제 그래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어떤 기초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본기가 있습니다. 본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효성학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제가 인터넷 문화유청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찍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본기에 가장 확실한 내용들이 있는 걸 이렇게 추려보니까 이 효성왕이 딱 되더라고요. 효소왕이. 보면 뭡니까? 효소왕이 즉위했다. 그죠? 효소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이홍이다. 일작 공. 공이라기도 한다. 이름을 공이라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신문왕의 태자다. 이게 효소왕은 신문왕의 태자다. 그러니까 삼국사인 첫 번째부터 자기 순본을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제를 보게 되면은, 그죠? 나는 왕경인이다. 나는 어디다. 출신부터 표현하는데, 왕은 어차피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표현이 없고, 단지 내 이름이 누구, 내 아버지가 누구, 내 어머니가 누구, 요거부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아버지 이름 뭐고? 이렇게 묻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문왕의 태자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씨는 김씨다. 어머니의 성씨는 김씨고, 신목왕후다. 신목왕후. 그죠? 그러니까 효소왕의 어머니 신무왕후. 그러니까 효소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그 신문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문무왕이죠. 문무왕의 아버지가 태종무열왕.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증손자쯤 태종무열왕의 증손자 되는 거죠. 효소왕인데 여기에 신목왕후가 누구냐면은 신목왕후가 우리가 요석궁에 있던 요석공주의 남편이 금흠춘입니다. 요석공주 남편이 김흠춘인데 김흠춘이 백제와 싸움에서 죽고 아마 이 요석궁에 있던 공주라서 요석공주라고 합니다. 요석궁에 있던 공주 과부가 아마 복중에 아마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낳았던 사람이 아마 그 신목왕후라 생각하고 이 신문왕이 뭡니까? 두 번째 왕비로 들어갑니다. 이 신문왕은 역사적으로 좀 벗어납니다만 신문왕은 뭡니까? 문무왕이 죽고 난 다음 이야기죠. 삼국통일에 문무왕이 죽으면서 이야기죠. 지금 사만이 통일되어 있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가 반란의 기미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나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태자는 바로 내 관 앞에서 관 앞에서 그 즉위식을 올리고 내를 열흘 안에
서역식으로 인도식으로 화장을 해라. 어디에서? 고문 밖에서. 고문이라는 것은 궁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문을 고문이라는 고문 밖들에서 장례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신문왕이 딱 즉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효소왕의 아버지 신문왕이 딱 즉위를 했는데 누가 반란에 가담합니까? 장인 김흠돌이 반란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인이 반역에 가담하니까 이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을 죽이고 왕비를 쫓아내죠. 그리고 3년 후에 이 요석궁에 있던 공주의 뭡니까? 공주의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낳아서 아마 시집 보내는 것이 이제 신문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석궁에 있던 공주의 남편 이 김음춘은 아주 대단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은 이 사람 정말 잘난 사위고 못난 사위는 누구였습니까? 대야성에. 그죠? 나중에 그 스토리 잘난 사위, 못난 사위. 이름이 일단 잘난 사위입니다. 이 김음춘은. 그래서 이제 태종무열랑의 잘난 사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목태운 인해서, 신목태운의 태우다. 근데 일길찬은 뭐냐면, 신라의 17관등 중에 7번째 관등입니다. 7번째 관등. 17관등 중에 7번인데, 일길찬 김음운. 그죠? 김음운. 이름, 운이라고 한다. 김흠운입니다. 그죠? 신목태후의 그 아버지가 김흠운이죠. 김흠운의 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적 정리를 확실한 거죠. 예, 내 회수왕은 아버지가 뭡니까? 그 신문왕이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는 신목태후고, 그 신목태후는 그 김흠운의 뭡니까? 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짓고, 그 다음에 측천. 그러니까 당나라의 측천무죠. 측천무가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에서는 여자가 무슨 왕을 해 이렇게 해서 사실 후대에 이렇게 객관시켜서 그죠? 황제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무후로 보통 표현돼. 요즘은 중국에서 다시 이제 황제를 해야지 왜 또 무후로 하냐 이렇게 이제 황제 복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역사학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천무가 뭡니까? 보내왔다. 견사 사신을 보내왔는데. 왜냐하면 효소왕이 즉위하니까 뭡니까? 그 신문왕이 죽었겠죠. 신문왕이 죽자 바로 이제 즉위하니까 이제 당나라 측천무가 이제 신문왕을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조문을 보낸 겁니다. 조문. 그러니까 조문을 보내서 제사를 했고 이에 뭡니까? 왕으로 책봉합니다. 우리가 죽이면은 그 신라가 대부분 지방인 그 신라나 고구려 백제나 예전부터 뭡니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책봉받죠. 야, 너는 우리 제후국이야. 너 보호해줄게. 너 그 공물 바치고 조공 바치고 해. 같이 살자. 이렇게 전쟁 없이 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책봉을 하는데 뭐냐면 왕으로 책봉하는데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그 직위입니다. 신라왕인데 밑에 부수직이 직위를 많이 주죠. 신라왕인데 그러니까 보국대장군이라는 명칭과 행자 표도위장군 표도위 장군으로 임명하게 되고 계림주 도독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왕과 별조 세 가지 장군의 직책을 대부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네, 인정해준다. 그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면은 좌우 리방부 좌우에 있는 리방부라는 그 관청을 좌의 대장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도위 대장군, 뭐죠? 그래서, 여기, 우열. 잠깐, 눈이 헷갈리네. 좌우의 방불이, 그러니까, 방불이 바꿉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 보게 되면은, 좌우 방불을, 좌우의 방불로 바꿨는데, 이자는 뭐냐면, 이자를 임금의 이름에 침범하기 때문에 바꾼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임금의 이름이 뭡니까? 이용이니까 관칭명이 좌우 이방구라는 관칭이 있으니까 야 이자리 있으니까 어떻게 빼 이름 바꿉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 피휘제도라 피휘 왕의 이름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 없애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북한의 김주혜니까 김주혜 이름은 다 바꿔 이렇게 하듯이 대부분 그 정통성 있는 사람에게 이름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빼버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자가 들어 이홍이 우리의 임금이 이홍이기 때문에 이자 들어간 모든 관청이나 당연히 일반 사람 같으면 당연히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관청을 바꾸니까 표현되어 있지 일반 사람이면 하물며 뭐 그죠 기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피휘제라 한다 이름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원년입니다. 원년 6년이 아니고 원년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를 쭉 보면 이런 글자들 쭉 보면 우리가 금성문을 보게 되면 금성 같은 거 보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무슨 글자로 해독하고 읽어야 될까라고 할 때 없을 때는 기본에 있던 여러 자료들 갖고 요 글자는 요 글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라고 그걸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육자는 이렇게 쭉쭉 양쪽이 쭉 뻗는데 여기는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원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원년 그러니까 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이 시기별 다 다른데 어떤 데는 왕이 즉위 내가 왕이 꼭 아버지가 뭐 12월 31일 날 돌아가셔야 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2월 31일 날 돌아가면 뭐 1월 1일 날 내가 왕이 즉위하면 원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버지가 7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7월 달이면 이걸 내가 즉위한 해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즉위한 해로 내가 다음 해를 원년으로 해야 되나? 이런 이게 즉위직년법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무 장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원년에 왕이 되고 난 그 해에 왕이 되는 한 8월 간단합니다. 오늘 8월에 뭡니까? 대하차는 17관등 중에 5등급입니다. 5등급. 그 대하찬 뭡니까? 대하찬 원선을 뭘 했습니까? 중시로 삼았다. 중시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계를 뭐였습니까? 신하들이 했던 이렇게 관직에 주는 그런 인사 이동. 아주 중요한, 왜 시중이면 올라갔다면 자기의 정권 2인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중시가 누구 바뀌었다. 국무총리가 누구로 바뀌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중시로 삼았고, 고승, 도중이 뭡니까? 자, 왔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로서부터 돌아왔다. 당나라로 돌아왔는데, 천문도. 고승 도중이 당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천문도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쳤다. 중요한 사건이죠. 왜? 천문도를 가지고 와서 누가 가져왔어? 받아갔다. 신진문모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뛰었습니다. 원년이 되고 3년 돼.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기 때문에 왕이 32년을 제위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부터 32년까지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가 뭡니까? 자료가 방대하지 않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의 가장 큰 단점이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시간이 몇백 년 지나고 나면 그 아무렇지도 않는 사진이 예를 들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 사진을 스크랩 이렇게 앨범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 찍혔어 필요 없어 이렇게 추려내고 좋은 것만 딱 모아두는데 언젠간 나중에 딱 보면 그때 그 유적지에 찍었던 그 사진이 필요해 이러면 찾으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책이라는 것은 광대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책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김부식은 너무 이렇게 추려다 보니까 그죠? 김부식 자기의 입장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았던 거라 생각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신라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분량이 너무 적다. 그죠? 그게 굉장히 만약에 이 삼국사기가 10권, 20권, 만약에 지금 나오는 그의 10배, 20배 나왔으면 우리의 고대 역사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사람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이 68명밖에 없을까요?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없이 정말 뛰어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불구하고 우리는 열전에 68명에 대한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죠. 뭘까요? 그러니까 3년 봄 정월에 칠레, 그러니까 시적 신궁에 직접 신궁에 가서 참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게 되면 원년이나 그 다음에 대부분 2년 다음에 되면은
신궁에 가서 제사하는데 이 신궁이 어디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나정이라 표현하는데 나정은 역시 이제 진위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있죠. 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곳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 신궁에 제사 지내고 뭡니까? 그 다음에 문정을 상대등을 삼았다. 중요한 사건이니까 상대등 삼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김인문은 재단 졸했다. 왕이 죽게 되면 붕어했다. 붕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김인문이 당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효소왕이죠. 효소왕 3년에 김인문이 당에서 죽었는데 66세였다. 요걸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임금을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있는 열전에 김인문제죠. 60몇 년 중에 김인문이 있기 때문에, 김인문이 어떻게 죽었고, 당나라에 죽었고, 관을 하는 운군은 어떻게 해왔고, 뭡니까? 요때 당시에 어떻게, 어디에 멸을 썼고, 서학에 어떻게 멸을 썼고, 대우를 어떻게 했고, 여러 가지 기록들, 상세한 기록은 나중에 이렇게, 오늘 뭐, 읽어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 또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김인문이 죽었던 내용은 이렇게 반줄 정도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열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인문에 대해서, 김인문을 위해서 인용사를 지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열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기하고 열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겨울에 중요한 거죠. 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사는 부분도 해서 성을 사는 부분을. 그러니까 축이죠. 송악과 우잠성 두 성을 샀다. 그러니까 성 쌓는 것이 굉장히 나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기에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4년에 뭡니까? 4년에 자월이라는 것은 이제 동지인데 동지를 이제는 기점을 한다. 예를 들면 이게 동지를 이게 올해 첫 대를 한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뭡니까? 입춘이 지나요. 입춘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입춘이 한 해의 시작으로 대부분 표현하는데, 우리는 요즘은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다 보니까 1월 1일, 우리가 사실은 뭐 입춘, 정월, 보름, 이게부터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보통 표현하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산에 왔는데, 뭡니까? 자월을 했고, 그죠? 정해였고, 그 다음에, 개원이 상대등으로 역시 뭡니까? 즉위했고, 겨울 10월에 뭡니까? 중요합니다. 경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중에, 그죠? 경도의 지진.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굉장히 본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요. 신라의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던 부분입니다. 지진이 있었고, 중시를 원선이 뭡니까? 퇴임해서, 늙어서 퇴임했다. 중시 원중이 늙어서 퇴임했다고 요청하지만 사실 뭡니까? 고전에 큰 나라에 지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큰 사건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죠. 이 지진이 역시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그런 어떤 뭐 상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라에 왕도에 지진이 있었다. 그럼 책임을 누가 집니까? 왕이 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높은 중시가 내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은폐합니다. 라는 그런 이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오늘날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같은 글자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오늘날 당연히 아마 책임지고 물러났을 것이다. 그죠? 그전에는 안 늙었고, 지진 나고 늙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경도에 지진이 있었고, 시중이 바뀌었다. 그죠? 시중이 원선이 바뀌었고, 퇴임해서 늙어서 물러났고, 그러니까 서남 쪽에 두 시장 설치했다. 서남. 그러니까 신라의 우리가 궁궐은 월성, 반월성인 걸 압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궁궐이 반월성이고 월성이고, 그 전에는 또 금성이라는 성이 있죠. 그 위에는 월성시대 이후에는 굉장히 임해진이나 동궁이나 남궁, 북궁 굉장히 많은 이제 궁궐들이 아마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오랫동안 신라 사람들이 궁성으로 삼았던 것이 월성입니다. 월성에서 선도위함도 죽고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월성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과 서쪽에 시장을 설치했다. 근데 시장이 어딘지 아직까지 모르죠, 우리가. 아마 월성에서 봤을 때는 뭐 향교 쪽이나 그 이쪽에 있는 쪽이 아마 이렇게 서쪽은 서시, 동쪽은 동시, 서쪽과 동쪽에 이렇게 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모든 사람의 물적인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중요한 부분을 시장을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왕의 기록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6년은 뭡니까? 가을 7월에 완산주에서 공물을 바쳤는데 가와 별을 바쳤다. 근데 여기 뭡니까? 다른 도랑, 논도랑, 여기 고랑이지, 고랑고 이랑인데, 그 다른 이랑에서 벼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아마 사실 보면 변종이죠, 변종. 그러니까 신라에 보게 되면 왕에게 공납했던 어떤 봉기 자료들 보게 되면, 무슨 주에서 흰 사슴을 바쳤다. 무슨 주에서 뭐 아이를 뭐 6명 낳았다. 아니면 뭐 기하고 오늘날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상스럽게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라 말에 오면 이렇게 그런 상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나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표현. 그래서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최고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이게 왕의 진상하는 풍속이 있구나, 그런 어떤 관례가 있구나 하죠. 그럼 뭘 이게 다른 게 위했다. 9월에는 뭡니까? 연을 베풉니다. 군신들에게 보았으면 뭡니까? 임해전에서 연을 분다. 여러 군신들 불러서 임해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어준다. 그래서 우리 임해전에서 연회를 베푼 줄도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임해전에서 연회를 베풀어줬다. 그 다음에 7년에는 뭡니까? 봄정월에. 7년에 봄정월에 2찬 아주 급성은 없습니다. 2찬 17관동 중에 2위입니다. 2위. 그 2찬 체징이 위. 그 우두주의 총관이 됐다. 그러니까, 우두주의 총관 됐다. 그죠? 이렇게 2급이 이제 이사이동이 있었다는 거고. 2월에는 뭡니까? 또 경도 서울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보통 보면 경도를 가장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오늘 와서는 왕경이를 많이 쓰죠. 왜냐면은 경도, 경사, 뭐,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요즘 와서는 왕경이라 하냐면 임금왕자의 설금, 왕경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경도입니다. 경도. 일본에도 우리 경도 이렇게 보통 그대로 쓰죠. 근데 한국은 이제 경도인데 왕경이라고 지금 왕경 작업, 왕경 복원 사업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황룡사 발굴 끝나고 난 다음에 84년도 끝나고 난 다음에 황룡사 부분 지역을 주변을 그 발굴 조사하면서 명칭을 장기적인 계획에서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 선진적으로 왕경 복원 사업들이 일본 같은 데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봐서 가져왔고 왕경 삼국사에도 왕경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경 사업을 하자 해서 이름이 왕경이라고 이렇게 붙여버렸죠. 사실은 뭐 그 신라 왕도 뭐 복원 사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것이 벌써 박해제를 부렸다 보니까 옮기기 어렵죠. 천마총 이름을 명확하게 되어버렸는데 지금 기린총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근데 그 대신 또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안압지였는데 월지라고 이름 바꿔놓으니까 내 수학여행 올 때는 분명히 왔던 것 같은데 이름이 왜 월지지? 이렇게 이름 바뀌었네. 그건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지가 정확한 명칭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명칭 같은 것도 혼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번 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죠. 우리도 사람 이름 한번 이렇게 정해두면은, 물론 뭐 호도 있고 다 바꾸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불편해도 대부분 다 자기 이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누가 이렇게 뭐 지어졌던 걸 그대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경도에 보면은 뭡니까? 또 진도가 있다. 경주의 땅이 흔들렸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었는데 절목, 나무가 꺾였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꺾일 만큼 큰 바람이 불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중시는 뭡니까? 중시, 당원은 이제 퇴임했다. 역시 늙어서 퇴임했다. 대하창 7등급이 됐죠. 그죠? 5등급이 됐죠. 대하창은 원리 중시로 삼았다. 중시로 삼았고 3월에는 뭐 일본국에서 사신이 와서 오라에서 봤는데 어딨냐면 숭례전에서 봤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보면 제가 하나 샘플. 그러면은 삼국사기의 봉기의 내용은 요렇게 간략하게 신하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직위, 그 다음에 전쟁, 성을 쌓았던 전쟁,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천재지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출생의 확실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때 사람들은 지금도 요 부분 중요하죠. 지금도 요 부분 중요하지만은 신라 시대에서는 이것들이 훨씬 더 오늘날보다 중요했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기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잡지의 옥사죠.
시간 관계상이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잡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쓸 겁니다. 보면은, 잡지는 9권인데 1, 2권은 그 신라의 생활상을 보통 표현했다는데, 거기 보면, 진골의 귀족들은, 그러니까 신라의 신분이 몇 등급이냐라면은 8등급입니다. 성골, 진골, 그 다음에 6도품, 5도품, 4도품, 3도품, 2도품, 1도품. 8등급 나눠 있는데, 이 삼국사 기록에는 4도품 이후에는 5도품, 6도품, 7도품, 5도품, 6도품, 7도품, 4등급이니까 3등급, 2등급, 1등급은 기록이 없습니다. 숫자가 높은 게 이제 급이 높으니까 6등급, 5등급, 4등급인데 1, 2, 3등급, 4등급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1, 2, 3등급은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처음에 나누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 2, 3등급까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아예 삭제해버리고 기록에 이제 가옥에 4등급부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됩니다. 진골은, 왜? 성골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성골. 그러니까 성골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골은 아마 지금까지 가장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거는 아마 부부 양쪽이 왕족이었을 때가 성골이고 아마 그 중에 한쪽이 왕족이 아니었을 때는 진골이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통념적으로 표현하는데 다 이게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은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골은 왕족, 순수한 혈통의 왕족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걸리적거리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진골부터는 이제 딱 뭔가 제약을 줍니다. 제약. 권한의 제약을 주죠. 진골은 20억자 이상이 되는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20억자 뭐 30cm 오늘 그 잘하는 거는 뭐 동예책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만 오늘날 기준에 뭐 30cm 이렇게 한 척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7m 20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나중에 뭡니까? 6도품은 21자. 이 규격을 줄이고 그 가운데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담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담장의 높이가, 딱 생각합니다. 담장의 높이.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와 지붕에 지을 때 막시에 이렇게, 기와를 이제 엎어져 있는 걸 수기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밑에 있는 걸 암기라 합니다. 그래서 수암이라는데, 거기에 끝에 달려있는 문양 달린 걸 우리가 막시라 합니다. 수기와 끝에 달려있는 막시면 수막세. 암기와 끝에 달려있는 문양에서 암막세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 당화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있는 막시를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보통 당나라 기와라기보다는 이렇게 막시에 있는 기와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화려하게 집을 치장을 못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집의 계단은 석 단 이상 쌓지 못하고 이 계단도 밟고 오는 계단도 어떻게 다듬은 돌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설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위 석단 된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을 갖추죠. 우리가 옛날에라면은 불국사 같은 데 가보면은 대웅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대웅전을 만들죠. 그럼 멀리서 보면은 그것이 땅에 붙어 있을 때보다가 어떻습니까? 축대를 만들고 위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경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라 사람들도 축대 석단 이상 되는, 계단 석단 이상 되는 부분에 집을 이렇게 높게 짓지 못하고, 그 올라가는 계단도 다듬지 못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속옷까지 귀한 속옷까지. 6도품 마녀자는 무슨 금실로 장식하지 못하고, 무단 문양을 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속옷까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사람들 딱 바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하면은 딱 편합니다. 우리 군대 처음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뭡니까? 계급장, 딱 그죠? 처음 봤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선생님이랑 처음 봤습니다. 처음 딱 봤는데 딱 알죠? 왜? 쟤는 군대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3개월밖에 안 됐어. 쟤는 내 밑이야. 바로 위계질서가 딱 섭니다. 그죠? 그리고 저 사람 처음 봤는데, 저 사람 내보다가 상관이네.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네. 바로 계급장 하나로 보통하죠. 왜? 똑같은 옷에, 유니폼에 똑같은 계급장 이거 하나만 밝혀도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 어떻습니까? 요 복식주에 옷까지 옷도 구분하죠. 그러니까 제 옷을 딱 보니까 쟤는 몇 등급이고 제가 가질 수 있는 집의 크기는 얼마고 갖고 있는 말의 수는 마국간의 수는 말은 3마리 이상 못 들어가고 집의 규모, 담장의 높이, 축대 모든 걸 다 제 속옷은 최소한 저거는 못 입었을 거야. 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한 통제 속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원시적이고 하더라도 오늘날 표현으로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받죠.
거기에 드디어 불교가 역할을 합니다. 불교의 핵심 뭡니까? 윤회사상이에요. 윤회사상. 아, 내가 현실에 이렇게 태어났는 것은 어떻게? 전생의 업에 선업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굉장히 큰 선업을 닦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신부로 태어난 게 됐어. 불만은 내가 현세에 부처님을 왕처럼 모시고, 왕직불 사상입니다. 왕처럼 모시고, 왕이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처님이나 왕이 시킨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역할을 하다 보면은, 선업을 닦다 보면은 다음 내세에는 나도 성골 진골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돌파구를, 그죠?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불교가 굉장히 정말 불국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그건 뭐 단순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죠? 아마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옥사조에 그런 얘기. 여성의 소고까지 나중에 보시면은, 그죠? 정말 신라 진짜 하네. 왜?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라가 삼국사기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신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봉기죠. 봉기가 사실은 보게 되면은 신라 고구려 백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하게 되면 역시 중국 대륙의 문명 먼저 받은 고구려는 수심없이 이렇게 대륙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백제가 만들어지고, 신라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살아남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신라가 강합니다. 정말로 그 신라는 처절하게,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표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흔히 제가 어떤데 그 사람들을 갖고 보게 하면은, 나는 삼국사기를 어떤데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 날 만큼 그렇게 처절한 이야기들이 많다라면, 선생님 삼국사기인데 무슨 날 태어나서 선생님 삼국사기 읽다가 눈물 흘릴 뻔했던 사람들 선생님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짧게 이렇게 핵심 없이 앞뒤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화랑간장 알죠? 화랑간장. 그러니까 뭐 아버지 방굴도 있고, 이 사람들 보니까 신라이다 왕족 출신입니다. 아버지들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그 16살 화랑관장 하는 사람 뭡니까? 한 번 보냈다. 근데 안 죽어서 오니까 또 약발도 있죠. 죽어와야 약발이 되는데 안 죽어오니까 뭐 약발도 안 되죠. 그런데 계백장도 알죠. 이만 괜히 또 어린애 죽였다가 또 저쪽 신라군 약발밖에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또 가서 결국 나중에 뭡니까? 목이 잘려서 말 안장에 묶여서 이 머리만 묶여서 이렇게 오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신라군이 진영을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뭡니까? 다 머리를 잡고, 피 뚝뚝뚝 흘리는 그 아들의 머리를 잡고, 내 아이의 얼굴이 이제야 면목이 선다. 면목. 내 아이의 얼굴이 이제야 면목이 서는구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준옥이죠. 3번 싸워갖고, 3번 싸워서 번번이 백제군 황산벌에서 졌는데, 장군의 아들, 최고의 왕족의 장군의 아들도 저렇게 나가서 목이 잘려서 저렇게 오는데 부귀하는 거죠. 그 힘으로 황산벌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백제 사비성 와서 당나라 소정방과 연합해서 이제 백제를 평정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죽, 우리 합천 대학생이 죽죽 뭡니까? 내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죽죽이라 지어준 것은 뭡니까? 그 밑에 친구 얘기하죠. 죽죽 보고, 벌써 대세가 기울어졌다.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대의 말은 맞는 말이다. 지금 죽으면 개죽음밖에 되지 않지만 나중에 살아서 수모를 겪고 나서 나중에 다시 권토중래할 만큼의, 그죠? 권토중래할 만큼의 그것을 뭡니까? 하는 것이 남자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지만 죽죽은 거절하죠. 왜? 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대나무 죽자, 죽죽이라 2개 지은 것은, 그죠? 부러질 점, 휘어지지 말라고 내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죽죽을 지었다. 나는 그것을 알지만은 나는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와서 적군 몇 명을 죽이고 자기도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라가 정말로 남는 것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강력한 고구려와 백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버텼구나. 그래서 버틴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국통일을 흔히 비하하죠. 얍삽한 김추추가 우리나라 그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가서 사바사바 해갖고
야, 이게 전략지를 펴서 비겁하지 않나? 김유신, 저 말만 하면 뭐 자기 옛날에 뭐 사귀던 뭡니까? 청관도 버리고 애꾸지 말만 죽이고 말이야. 그거 무슨 싸움 대장부고. 이렇게 대부분 표현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김유신도 한번 합니다만 보면 정말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생겼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0분 동안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 삼국유사하고도 이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 그 다음에 김유신, 김준주 이런 사람들에게 비판이 대상이 됐던 것은 대부분 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의 역사학자지만 우리 민족의 긍지심을 가진 역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말로 해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진 부분인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 이야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일본 나라에게, 조그마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 표현은, 이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에게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나라가 이렇게 짓밟혀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겠나? 그래서 만약에 고려시대 때, 그죠? 묘청이 개경에서 서경은 평양입니다. 이게 평양으로 이렇게 좀 대륙 중앙으로 수도를 옮겼으면은 저 넓은 만주 대륙을 지금 또 영역을 관리하고 있을 건데, 이 개경이 조그만 이 들판에 와갖고 버티니까 이게 힘이 약해졌다. 근데 이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할 때 건의가 받아지지 않자 반란이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의 대장이 누군가? 김부식입니다. 그 반란군을 진압했던 김부식이죠. 그러니까 이 김부식이가 쳤던 삼국사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1000년 역사에서 일대의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러한 시각을 갖고 삼국사기는 4대 주역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안에 내용을 보면은 왕이 죽었으면 붕어했다 했는데 제후가 죽은 흥어했다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대왕이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왕이라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부식은 철저한 지식자입니다.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당대 대문장가임에서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합니다. 고구려도 우리의 역사, 우리의 나라, 백제도 우리의 나라, 신라도 우리의 나라라고 이렇게 1인칭으로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역사라는 것은 당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오늘날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죠. 야, 내 때는 말이야, 그죠? 우리 나 때 얘기잖아.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다. 오늘날 평가 기준에서는 안 된답니까? 김부식이 살았던 고려 시대는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허리 부분. 삼국 시대가 한국 사람에 있어서 머리 부분이라면은, 그죠? 고려시대는 우리 역사의 중시사회이고 몸통 부분이고, 조선시대부터 이후에는 우리의 다리 부분이, 오늘날 쓰인 다리 부분인데, 이 당시에 김부식이 이 중국의 대문장가와 대륙에 이어져 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는 당연히 오늘날 같으면 연도 쓸 때 서기 쓴다, 그죠? 몇 년도, 2023년도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나라 연호를 만들어서 쓰자.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 5년마다 다른 이름을 써갖고 바꿔야 되는데,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소화 몇 년이라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역사를 연호로 쓰는 것도 정당하지만은, 이제는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기준으로 중국의 연호를 쓰는 것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왜 좋은 우리의 연호를 두고도 불구하고 왜 중국의 연호를 쓰나? 그것은 사대주의제가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아마 내가 당시에 김부식이 있었던 그때였다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오늘날 기준에서 삼국사기를 비판한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부식을 위대한 역사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뭡니까? 정말로 다음 시간에 이런 스님은 정말로 젊은 청년 시절부터 자기의 모든 열정과 정열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말년에 군인 인각사에서 앉아서 집필을 하죠. 집필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죠. 왜?
개인이 수없이 모은 자료를 하다 보니 개인이 한계죠. 틀린 오자도 있고 연도도 틀리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오늘 나처럼 감수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고 물론 제자들이 도와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야 김부식은 이런 스님이 평생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도 정말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 관찰 사서 인종의 명을 받고 그 다음에 밑에 10명의 보조인가 8명의 보조인가 2명의 행정을 지원받으면서 불구하고 삼국의 역사를 좀 모아서 좀 더 광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었으면은 정말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마 물론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아마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그러니까 정말로 김부식은 정말로 객관적인 역사학자고 훌륭한 역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역사학자라고 부를 수 없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열자 온달은 였습니다. 야 바보 온달 진짜 여기에 삼국 그 사기 열제 마지막 단계 열제에는 온달이 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공주 때 울기를 잘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중에 나이가 자라면은 그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 됐다 했다. 근데 딱 보니까 16살 됐는데 아버지가 뭘랍니까? 아버지가 자꾸 그때 상부 고시, 고구려는 고시가 최고의 왕족이니까 고시, 상부 고시 집안에 시집 보내려 하는데 드디어 16살쯤 되면 뭘 합니까? 이제 반감을, 요즘은 나이가 어려서 보니까 사춘기가 뭐 빨리 옵니다만은, 예. 그때 아마 16살쯤 되면 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누구 이렇게 시키니까 아마 시집 가기 싫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건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필부도 시건을 하지 않는데 밥식자의 말씀은자입니다. 니 내 말 왜 씹노? 그것은 나옵니다. 니 내 말 왜 씹노? 그러니까 이제 시건. 야, 일반 사람도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왕이 돼갖고 말을 씹습니까? 시건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열받죠. 그러면 니 갈 대로 가라.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런데 현명하죠. 어떻게 나옵니까? 딱 가면은 평강왕이니까 평강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동여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온달의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데 눈먼 호르머니가 계시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호르머니 집에 가니까 물으니까 호르머니가 눈이 멀었는데 보니까 야 손을 만지니까 솜털처럼 부드럽고 목소리는 낭낭하고 향기가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하니까 아주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의 꼬임으로 이 허름한 집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사기당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아들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파갖고 산에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로 느릅나무 갔기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문 앞에 기다리다가 온달 오기 기다리는데 온달도 평강공주가 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여우나 귀신이 빨리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설명하고 이제 호르머니하고 이제 온달을 하고 같이 앉혀놓고 자기의 계획을 하죠. 가져왔던 보물팔찌로 팔아서 말도 사고 그다음 훈련 연습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인연인 것 같다라고 결론하면서 뭡니까? 낭낭에는 고구려는 그 행사를 할 때 뭡니까? 이렇게 인재 선발할 때 사냥을 합니다. 사냥. 낭낭인데 사냥을 하는데 그때 사냥 많이 잡은 사람들을 관직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온달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략하고 이제 전쟁 그 사냥에 가서 1등으로 잡고 또 전쟁 나가서도 앞자리에 서니까 이제 부마가 되는 거죠. 이 온달은 뭐냐면 전통적인 귀족이 있어요. 온달이 바보가 아니고 온달은 멸망해 가는 고구려 사회에서 신진 세력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때 있던 기존의 기득권 귀족 세력이 신진 세력을 평화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온달이지. 온달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온달이 마지막이 뭡니까? 신라와의 전투, 아차산. 그죠? 지금은 서울에 이제 워커힐 호텔 뒷살입니다. 워커힐 호텔 뒷살. 그 아차산에서 이렇게 요즘 발굴해서 이렇게 보를 정하는데, 거기에서 신라군의 나르는 화살. 그죠? 화살이 맞아서 죽죠. 죽은데 그 분한 마음에 관뚜껑이 납히지 않으니까 평강공주 와서 이야기하죠. 이제는 끝났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끝이 났으니까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 그 관이 움직였어. 돌아갔다. 이런 기록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삼국사기 볼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정말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정리하고 할 때는 삼국 사이가 꼭 필요하다. 아, 이 이야기가 진짜 있는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 진짜 누구 말의 허구성으로 만들어진가? 그러니까 하죠. 왜? 야, 신라의 대종천, 대항함에 가 있을 때 거기 한천을 대종천이라 한다. 야, 몽고군들이 큰 황룡사 종을 가져가서 육지를 못 가져가니까 바다로 가져가다가 바다에서는 뭡니까? 풍랑이 일어서 못 가져가다 그래서 그 강물에 툭 빠져갖고 아, 큰 파도가 칠 때마다 종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난다 해서 야, 동해천. 그죠? 이렇게 버든.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면 종이 묻혀져 있나? 할 때 전혀 다 소설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야, 아사냐? 야, 삼국사에 있죠. 아비지 기술자를 데려와서 황룡사 구층탑을 지었지만은 아비지 하니까 야, 아사냐? 야,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현진건의 소설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있습니다.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정 에밀레종 아닙니다. 아마 그 에밀레종이라는 그 표현한 부분도 아마 서울이 보신각 중일 겁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그 하락기 답사를 하고 하면서 이 이야기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어느 시대에 와서 왜곡됐고, 이 사실이 원래인데, 이것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수용해서, 이것은 뭐 역사관계에서 우리가 또 넓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삼국사의 삼국유사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려면은 서점에 가서 이렇게 가장 작은 책이라도 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남들이 인터넷 오늘 또 뭡니까 이렇게 유튜브 방송한다는데 하면은 오늘은 제가 거짓말하는 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뻥을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와 진짜 그런 것 같네 재밌는 이야기가 진짜 사실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틀린 부분이 계속 이렇게 그 변화 발전해서 나중에는 내 귀에 들릴 때는 엉뚱한 이야기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 이렇게 끝내지는 못했고 다음에 좀 이어서 또 여러 가지 편찬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셨는데 잘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